인천 개항장 평화길 산책. 상황은 급박하게 전개된다. 일본, 미국, 천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등 열강들은 앞다퉈 조선으로 진출한다. 조선은 우왕좌왕한다. 일본은 제 마음대로 석탄 창고를 만든다. 천국은 뒤질세라 조선을 속국으로 만들기에 급급하다. 러시아는 부동항을 찾아 서해로 내려온다. 영국은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러 나선다. 이들이 수도 한양으로 들어가는 좁은 길목에 제물포가 있었다. 좁은 길목으로 각국 상선과 군함이 몰려든다. 급기야 전쟁으로 비화한다. 천국과 일본이 다툰다. 우리는 뒷짐지고 있었다. 러시아와 일본이 싸운다. 모든 전쟁을 승리로 장식한 일본은 조선을 차지한다. 제물포는 인천이 된다. 광복을 되찾는다. 남한에서 정부를 수립한다. 그러나 분단으로 이어진다. 끝난 줄 알았던 전쟁을 다시 시작한다. 인천 앞바다에서 또다시 전쟁을 치른다. 월미도 주민들은 네이팜탄에 타 죽고 집을 빼앗긴다. 그러나 오랜 전쟁과 식민 그리고 분단을 통해서도 우리는 깨닫지 못한다. 러시아는 인천에서 저희 전쟁을 기념한다. 우리는 인천 앞바다에서 보물 찾기에 열을 올린다. 전쟁은 종식되지 않았다. 평화는 오지 않았다. 이제 평화를 정착시킬 때가 되었다. 전쟁이 끝나지 않는 인천 개항장 평화길을 걷는다. 고구려 때 인천은 매서홀현 또는 미추홀이라 했다. 신라 경덕왕이 소성이라 고쳐 부르면서 율진군에 복속시켰고 고려 현종 9년에는 수주에 복속시켰다. 숙종은 인예태후 이씨의 친정고을이라는 점을 들어 경원군으로 높였고 인종은 순덕왕후 이씨의 친정고을이기에 지인주사로 공양왕 2년에 7대 어향이라는 점을 들어 다시 경원부로 승격했다. 조선 태조 원년에 다시 인주로, 태종 13년에 인천군으로, 세조 6년에 소헌 황후의 외가임으로 인천도호부로 승격했다. 인천도호부 북서쪽 약 8km 지점 바닷가에 수군 만호를 지휘관으로 두고 지키게 했다. 제물양령 또는 제물진이라 불렀다. 병자호란 때 한양에서 통진을 거쳐 강화로 피난하던 길이 막혔다. 하는 수 없이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어가를 돌렸다. 전쟁이 끝난 뒤 효종 7년 1656년 제물진을 강화 동쪽으로 옮겼다. 새로운 피난길을 만들면서 제물진을 폐하고 강화로 이전한 것이다. 이때부터 개항할 때까지 작은 포구 제물포로 남았다. 1875년 1월 부산에 운양, 춘일, 제2정묘 등 일본 군함 3척이 나타난다. 제2정묘호에 조선 관원을 태우고 무력 시위하고 철수한다. 8월에는 맹춘, 고웅 등 군함 2척이 더 합세하여 강화에 나타난다. 초지진을 파괴하고 영종도에 상륙하여 분탕기를 자행한다. 1876년 2월 강화 연경당에서 일본과 수호 조약을 맺는다. 조선은 개항한다. 1883년 1월 부산과 원산에 이어서 세 번째로 제물포를 개항한다. 제물포는 이름을 인천으로 바꾸고 개항도시가 된다. 자주적으로 개항할 수 있었던 모든 기회를 다 놓쳐버린 후이다. 조선에 남아있는 선택지는 없었다. 일본은 1882년 제물포 앞바다 월미도에 석탄 창고를 만든다. 조선 조정에 땅을 빌린 것이 아니고 그냥 만든다. 조선 땅이 일본 땅이나 되는 것처럼
마음대로 행동한다. 조선은 1883년 제물포를 개항한다. 9월 30일 독판 교섭 통상 사무 민영목과 일본 공사 닥개조의 신이치로는 조선국 인천구조 계약조를 체결한다. 이리하여 인천항 제물포에 일본인 전용 부지를 만든다. 1884년 4월 2일 조선과 청은 인천구 화상지계 장정을 체결한다. 일본 족의 서쪽 언덕 위에 중국인 전용 부지도 들어선다. 일본에 밀려 제물포 중심지에 조계를 설정하지 못한다. 대신 부두 가까운 곳에 조계를 설정하여 무역의 이점을 누리고자 했다. 10월 3일 영국 영사 웨시톤이 초안을 잡은 인천 제물포 각국 조계장정을 체결한다. 1885년 이 홍장과 이토 히로부미는 천진에서 조약을 맺는다. 조선에서 양국 군대를 철수한다는 것과 청나라와 일본 중 어느 한쪽이 조선에 진군하면 미리 알려준다는 것을 약속한 천진조약이다. 1890년 월미도 석탄 창고 조차 계약을 맺는다. 한성으로 들어가는 길목이다. 이곳에 군함을 정박하고 석탄과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다. 일본은 인천 월미도를 선점함으로써 군사 전략적 우위를 차지한다. 동학 농민군은 황토현과 황룡에서 대승을 거둔다. 1894년 4월 27일 오후 피 한 방울을 흘리지 않고 전주성 서문으로 진군에 들어간다. 녹두장군 전봉주는 선화당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는다. 5월 7일 동학 농민군과 관군은 화약을 맺고 전주성에서 철수한다. 외국 군대 즉 청군과 일군의 개입을 우려한 탓이다. 우려는 곧바로 현실이 된다. 조선은 청에 도움을 청한다. 1894년 6월 12일 북양 대신 이 홍장은 청군 2,500명을 아산으로 급파한다. 이에 맞서 일본군은 6월 28일 8,000명을 인천에 상륙시킨다. 일본군 2,000명은 일본 조계로 1,000명은 일본 공원과 묘지 쪽으로 이동한다. 나머지 병력은 곧장 한성으로 들어가 남산 중턱에 자리 잡는다. 이 홍장은 병력 증파를 결정한다. 7월 23일 아산 백석포에 상륙한다. 같은 날 순양함 13척, 포함 2척, 수레정 6척, 특무함 1척 등 일본 함대도 나가사키에 사세보항을 출항한다. 25일 청국군을 가득 실은 고승호는 중간에 조광호를 만나 아산만 근처에 이른다. 청국군함 재원호와 광을호가 마중 나온다. 이때 일본 함대가 갑작스럽게 청국군 함대와 수송선을 공격한다. 청국군함 광을호와 청국군을 수송하던 영국 상선 고승호를 폭파시키고 조광호를 납포한다. 재원호는 큰 피해를 입었으나 결국 도피한다. 풍도해전이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8월 1일 일본군은 전쟁을 선포한다. 청일 전쟁은 이렇게 시작했고 제물포는 이렇게 일본군 병참기지가 되었다. 인천을 일본군 병참기지로 만든 이 전쟁을 우리는 어떻게 보았을까? 청일 전쟁을 전후하여 조선을 여행하던 영국 왕립 지리학회 최초 여성 회원 이사벨라 버드 비숍은 이렇게 증언한다. 조선 사람들은 언덕에 앉아서 제물포로 들어오는 일본군과 일본군 전쟁 물자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넋이 나간 사람처럼 길거리를 어슬렁거렸다.
우리 땅에서 벌어진 전쟁에 우리는 구경꾼이었다. 전쟁이 끝나고 해가 바뀐 1895년 1월 제물포 청국 조계는 황폐했으나 일본 조계는 활기가 넘쳤다. 제물포로 들어와 정착한 조선 사람들은 더욱 열심히 살았다. 임금이 연일 상승했기 때문이다. 미국 유학을 마치고 상해 중소서원에서 교수로 재직하던 중 청일전쟁 소식을 접한 윤치호는 이렇게 말한다. 왕은 청국군 진영보다 일본 공사관에 있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모욕적이기는 하지만 조선의 어떠한 강대국의 고압적인 행동도 이상할 것이 없다. 중국이 조선에서 저지른 만행에 질려버린 나로서는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가 지배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참을만 하다. 오늘 우리는 청일전쟁을 어떻게 기억할까? 1975년 미원 상사는 동양 해난 구조공사와 함께 6차례 고승호 인양을 시도한다. 아산만 울도 서남쪽 2km 바다 및 20m 지점에 침몰된 고승호에는 엄청난 은계와 은화가 실려 있다는 소문 때문이다. 실패한다. 1979년 청주에 사는 오승환이 다시 인양에 나선다. 철제 앵글 3개, 철판 1개, 납덩이 2kg, 와이어 2m를 인양하는 데 그친다. 1979년 한국 우선기업 주식회사에서 발굴 작업을 시작한다. 거센 조류를 이기지 못하고 포기한다. 2001년 주식회사 골드쉽에서 3차례 인양 작업을 벌여 은하와 은수저 등을 소량 수습한다. 우리 조상들은 뒷짐지고 있었다. 오늘 우리에게 청일전쟁은 보물찾기다.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대만과 요동반도를 차지한다. 러시아는 삼국 간섭으로 요동반도를 반환케 한다. 1898년 요동반도와 여순항 그리고 대련항을 조차한다. 부동항을 확보한 것이다. 러시아는 일본과 니시 로젠 협약을 맺는다. 만주에서 러시아의 우월권을 인정하는 대신 조선에서 일본의 경제권을 인정한다. 일본과 불필요한 대립을 피하고 만주에 주력하기 위해서다. 1900년 러시아는 만주를 점령한다. 1902년 영국과 일본은 영일 동맹을 맺고 러시아의 남진을 막기 위해 보조를 같이 한다. 1903년 러시아 강요회의에서 강경파 노선을 채택한 데 이어서 일본에서도 주전파 입지가 강화된다. 1904년 2월 8일 일본 함대가 제물포를 출항해 여순항으로 가던 러시아 포함 카레에츠호를 향해 어뢰를 발사한다. 카레에츠호는 일본 함대의 공격을 피해 제물포로 도망쳐온다. 카레에츠호는 일본군 발포 사실을 발야코에 알린다. 발야코는 제물포에 정박해 있는 외국 함대에 일본군의 공격 사실을 알린다. 외국 함대들은 일본군에 항의한다. 일본군은 오히려 2월 9일 정오까지 제물포를 떠나라고 요구한다. 발야코와 카레에츠호는 2월 9일 오전 11시 45분 제물포를 출항한다. 11시 45분 일본 함대는 인천 외항에서 러시아 군함을 공격한다. 12시 45분 발야코와 카레에츠호는 제물포로 되돌아온다. 발야코는 급수 용판을 열어서 스스로 침몰한다. 카레에츠호는 탄약 창고를 폭파시켜서 스스로 침몰한다. 제물포에 정박해 있던 러시아 상선 숭가리호도 화재로 수장한다. 일본군에게 전리품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다. 일본군은 기습 공격을 감행한 이틀 뒤인 2월 10일에서야
전쟁을 선포한다. 러일 전쟁으로 러시아군은 5만 명이 사망하고 27만 명이 부상을 입었다. 일본군은 8만 6천 명이 전사하고 27만 명이 부상했다. 1905년 9월 5일 미국이 주선하여 양국은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한다. 이로써 전쟁은 일단락을 맺는다. 1904년 2월 20일 일본군은 순양함 발약을 인양하기 시작한다. 선체 내부 바닷물을 퍼내고 선실에 공기를 주입한다. 인양이 실패한다. 인양 방식을 바꿔서 다시 시도한다. 조수간만차가 가장 큰 1905년 8월 8일 발약을 인양하는 데 성공한다. 제물포에서 일부 수리한 뒤 발약 자체 기관을 가동해서 일본으로 옮긴다. 150명의 숙련공과 잠수부 그리고 일본인 노동자와 조선인 노동자 800명을 투입해서 대대적인 수리 작업을 벌인다. 1908년 8월 28일 일본군은 발약을 해군 사관학교 실습 전대에 편입한다. 이름도 소이야로 고친다. 1916년 4월 4일 러시아는 소이야를 매입하여 다시 발약이라 부른다. 1916년 3월 18일 일본을 떠나 3월 21일 러시아로 돌아간다. 그해 여름까지 조선인, 중국인, 일본인 숙련공들이 발약을 수리한다. 11월 30일 북양함대에 편입한다. 1917년 2월 25일 발약은 러시아를 떠나 영국으로 향했다. 해군 수리 공장에서 수리를 받기 위한 출항이다. 당시 러시아는 연합국에 속했기 때문에 연합국 군함 수리 목록에 추가해서 30만 파운드 가격으로 1년 동안 수리하기로 계약한다. 그렇지만 수리는 종전 이후로 미뤘다. 영국은 독일과 전쟁 중이었기 때문이다. 그 사이 러시아 2월 혁명으로 자르 정권이 무너지고 이어서 10월 혁명으로 볼셰비키가 정권을 장악한다. 러시아는 연합국에서 적성국으로 바뀌었다. 수리비도 지불하지 않았다. 러시아 황제의 빚을 갚기 위해 독일 회사에 판다. 1920년 2월 독일로 가던 중 폭풍우를 만나 스코틀랜드 랜달푸트에서 좌초한다. 1924년 8월 독일 회사는 좌초된 발약을 바다 위에서 해체한다. 2003년 러시아 국영방송은 제물포 해전 참전 100주년 기념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 랜달푸트 앞바다에서 발약의 잔해를 찾아낸다. 러시아 사람들은 다시 발약에 관심을 집중한다. 2007년 8월 발약 복합단지를 만들어서 스코틀랜드에 헌정한다. 스코틀랜드는 발약 기념비를 국가동상으로 등록한다. 제물포 해전 100주년 기념식과 추모비 건립은 인천에서도 이어진다. 2004년 2월 10일 순양함 발약과 구축함 코레에체를 타고 875명 러시아 사람들이 다시 인천항에 입항한다. 2월 11일 인천항 연안부두 친수공원에서 추모비 제막식을 연다. 우리 땅 인천 제물포 앞바다에서 벌린 다른 나라 전쟁을 오늘 기념한다. 피해국인 우리나라에서 제국주의 전쟁을 기념한다. 스코틀랜드와는 상황이 다르다. 스코틀랜드에서 러시아가 전쟁을 벌인 것도 아니고 스코틀랜드 주민들이 식민의 아픔을 겪은 것도 아니다. 우리는 우리 땅에서 우리와 무관하게 벌어진 다른 나라 전쟁을 겪었다. 식민지로 전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 전쟁을 기념하는 기념비 제방식을 우리 땅 제물포에서 또 다시 넋을 놓고 지켜보았다. 순양함 발약호 추모비 안내문은 기억해야 할 전쟁을 기념하고 있다.
우리는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했다. 과연 이곳이 대한민국 인천인가? 1904년 2월 9일 너일 전쟁 당시 인천 팔미도 해상에서 일본 군함들과 포격전을 벌린 후 순양함 발야코와 포함 코레츠호는 큰 손상을 입고 소월미도 부근으로 피신하였다. 러시아 선원들은 일본군에게 함선을 넘겨주지 않기 위해 항복하지 않고 자폭을 감행하였다. 2004년 순양함 발야코와 포함 코레에츠호 러시아 선원들의 영웅적인 희생 100주년 기념으로 인천에서 이 추모비가 설치되었다. 순양함 발야코 추모비 안내문이다. 러일 전쟁에서 사실상 승리한 일본은 월미도에 군사기지를 만든다. 이 과정에서 조선인이 살고 있는 북쪽 마을을 강제 철거당한다. 대신 월미도 동쪽에 땅을 주어서 마을을 이루고 살 수 있도록 한다. 1942년 월미도 선착장 공사를 하면서 동쪽 마을을 매립한다. 이번에는 월미산 기슭을 대신 받았다. 7층으로 턱지게 깎아서 마을을 이룬다. 1950년 9월 10일 새벽 미군은 네이팜탄으로 월미도를 무차별 공격한다. 월미도에 있는 북한군 군사시설을 파괴하기 위해 한 짓이다. 우리 주민 600여 명 중 100여 명이 불에 타 죽는다. 미군은 민간인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채 폭격했다. 눈으로 식별 가능한 고도에서 월미도 주민들에게 기총 소사까지 감행했다. 다섯째 된 9월 15일 미군은 인천 상륙작전을 실행한다. 만석동에 상륙한 미군은 공동묘지와 응봉산을 확보하고 항만을 장악한다. 용현동에 상륙한 미군은 수봉산을 차지하고 북한군이 인천을 탈출하거나 인천으로 공격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한다. 사전 폭격으로 앙상하게 변해버린 월미도에 상륙한 미군과 한국군은 400여 명 북한군과 전투를 벌인다. 108명을 사살한다. 150명 이상을 도저 전차로 밀어서 산채로 묻어버린다. 11시 15분 점령을 완료한다. 월미도 주민들 집터도 밀어서 마을 전체를 평탄하게 만든다. 이때 감회장한 주민 시신과 네이팜탄에 타버린 주민 시신도 함께 밀었다. 살아남아서 쫓겨난 주민들은 월미도 초입 제8부두 맞은편 판잣집 마을에 자리잡고 살았다. 1971년 7월 20일 미군이 철수한 월미도에 우리 해군 제2함대 사령부가 들어온다. 국방부는 월미도에 소유자가 불분명한 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월미도 주민 마을이다. 땅 주인을 찾아주지 않고 국유재산으로 처리한다. 1980년대 판잣집 마을마저 사라지면서 월미도 주민들은 인천 시내 곳곳으로 흩어진다. 2001년 우리 해군도 월미도에서 철수한다. 국방부는 월미도를 인천시에 판다. 월미도 주민들은 아직도 월미도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2007년 9월 13일 월미도 미군 폭격 희생자 위령제를 처음으로 열었다. 2008년 2월 26일 진실화해위원회는 월미도 사건 진실규명을 결정한다.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다. 한국 정부의 미국과의 협상을 통하여 월미도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대해 보상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월미도 원주민들의 귀향, 위령사업 지원, 관계기록 정정 등 명예회복 조치를 적극 강구하라고 권고한다.
개항도시 제물포는 이렇게 외국 군대 전쟁터로 그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외국 군대가 제물포 앞바다에서 전쟁을 벌린다. 외국 군대 보급기지를 월미도에 만든다. 외국군이 개항도시 제물포로 들어와서 전쟁 기념비를 세운다. 우리는 언제쯤 우리 땅 제물포에서 전쟁을 기억하는 주체가 될 수 있을까? 얼마나 오랜 시간이 흘러야 평화를 말할 수 있을까?